예, 이번 시간은 이제 79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이 이제 재조사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단점을 이제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요. 정답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정답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조사법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재조사입니다. 조사를 갖다가 다시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두 번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어떤 조사를 한번 오늘 했다가 그 다음에 내일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재조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조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할 때 첫 번째 조사했을 때의 어떤 그 영향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 결과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측정 대상의 변화인지 질문지의 신뢰도가 낮아서인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오늘 조사한 것과 내일 조사한 것 이것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조사인데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재조사법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번을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에서 탐색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한번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그 앞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가조사. 예, 이거 앞에서도 이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봤었습니다. 탐색, 기술, 그다음 인과. 예.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탐색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탐색 조사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탐색 조사는 여기 있습니다. 마케팅 문제의 정의. 도대체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걸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관련 변수의 규모 및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예를 들었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 생겼죠. 왜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설을 세우는 거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우면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탐색 조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다든가 문헌을 조사한다든가 사례 연구를 한다든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탐색 조사의 어떤 정의인데 이 탐색 조사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탐색 조사의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80번의 정답을 한번 볼게요. 80번의 정답을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통찰력 획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통찰력 획득과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이야기했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정의하기 위해서 탐색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뭐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정확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네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잘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탐색 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 뭐 전문가로부터 뭐 의견을 듣는다거나 뭐 사례를 조사한다거나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탐색 조사를 하거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탐색 조사를 하거나 혹은 통찰력 획득과 시장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케팅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갖다가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파악하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탐색 조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 조사 실시하는 목적 간단히 드렸고 81번을 볼까요? 81번을 보니까 자유응답형 질문의 장단점 각각 네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설문 형식에는 이제 자유응답, 다지선다, 양자택일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유응답형이 이제 있습니다. 자유응답형의 어떤 장단점을 쓰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표현하죠. 예, 그 다음에 응답자의 의견들을 모두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정보 획득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의 정확한 답변, 자유스럽게 답변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은 너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응답자가 부담이 크면 질문을 갖다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81번 보시면 되고 82번은 전화조사의 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요거 솔직히 말해서 그 예, 그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1번에서 설명한 겁니다. 1번. 83번 같은 경우도 전화조사의 장점인데 요것도 우리가 그 앞에서 1번에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이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조사의 단점. 그 모집단이 불안전하고 보조도구상이 곤란하고 질문을 짧게 해야 되므로 탐색 질문이 어렵고 도중에 전화를 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민감한 주제에 있어서 전화상으로 대답하는 것도 꺼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입니다. 장점도 전화는 경제적이고 편리하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1번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번을 다시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이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전화조사의 단점과 장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자료의 의미와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차 자료? 2차 자료는 74번에서 설명을 우리가 했죠. 그래서 74번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2차 자료. 그죠? 74번. 그래서 2차 자료의 어떤 의미를 그 다음에 종류를 이제 설명을 74번 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2차 자료는 우리가 뭐 아주 쉬운 어떤 문제니까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질문의 유형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개방형 질문. 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그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 혹은 어떤 번호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우리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죠. 근데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은 대화 상대방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를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답변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바로 개방형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본 것은 개방형 질문의 유형을 갖다가 세 가지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의 유형은 자유응답 질문, 투사기법 질문, 그 다음에 문장 완성형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그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그 앞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유응답 질문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자유스럽게 응답하는 겁니다. 예, 자유스럽게 질문하고 자유스럽게 질문하는 거니까 이건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투사기법 질문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은 만화를 한번 보세요. 예, 저기 판매원이 있군. 이게 지금 보니까 남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판매원이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에 물어보는 거죠. 여자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을 생각할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투사적 기법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투사적 기법 질문 해가지고요. 응답자의 신념과 느낌하는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거. 이러한 투사적 기법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거나 또는 기꺼이 말하려 하지 않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니까 뭐 얘도 나오네요. 응답자에게 항공 여행을 두렵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항공 여행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질문을 직접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장 완성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죠? 자, 내가 좋아하는 잡지는 해놓고 이게 중간에 문장이 비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게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문장 완성형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5번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유형까지 이야기 드렸고 2장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